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규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노후 준비를 왜 걱정하세요? 착각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가족이 9식구였는데 논이 15마디가 전자사였답니다. 근데 현찰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수술하려면 논을 팔아야 되는데 논을 팔면 그 아버지가 난 수술 안 하겠다. 왜? 내가 논 팔아서 수술해가지고 몇 년 더 살면 뭐하냐. 그럼 너희들은 뭐 먹고 살라 그래. 끝내 자식들이 권하지만은 결국 진통주사 안 맞고 고통받으면서 위암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만 하면 지금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노인은 누구나 살다 보면 노인이 되지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순환이 결국 노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어느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참고서를 안 사주니까 어머니 참고서 사주세요, 아버지 참고서 서로 미루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참고서를 사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다. 왜 수건을 왜 쓰느냐. 그리고 몰래 수건을 보니까 어머니의 긴 머리가 잘라서 머리를 팔아가지고 아들의 참고서 사준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어느 집은 아버지가 죽고 엄마만 시골에 살았는데 딸들이 다 잘 돼가지고 가끔 딸들이 집에 오면 엄마 이불, 신발, 옷을 사다가 주면 아주 고맙다면서 이제 잘 입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엄마가 위독하다 이러고 와서 보니까 엄마에게 사준 옷이 장롱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포장지도 안 뜯은 채로. 그 어머니 왜 이 옷 안 입고 우리 아껴뒀냐 이랬더니 아까워서 내주게 입으려고.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딸들은 그 옷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제들이 모여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짜장면 좋아하니까. 근데 한 그릇씩 나누고 나니까 한 그릇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잘못 가져온 줄 알고 전화를 하면서 왜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내가 전화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짜장면 안 시켰어. 이래 진짜 그런 줄 알고 짜장면을 먹고 놀았는데 내가 부엌해보니까 짜장면 그 빈 그릇을 어머니가 혼자 차려도 가면서 빈 그릇을 혀로 핥으면서 짜장면을 먹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들이 펑펑 울었죠. 제 친구는 월남전에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번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고엽제로 보훈병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독일 광구로 갔습니다. 7,900명여 명이 갔는데 간호사가 10,000명이 넘었잖아요. 12,000명이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해를 갔더니 거기 서독마을이라는 마을을 서독풍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광구와 간호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다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어려움, 고통, 눈물 이걸 기억하잖아요. 이 노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냥 시신
아니고 태운 재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유골함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 쓰는 방에 침대를 정해다 보니까 침대 밑에 몇 년 동안 딸들이 와서 준 돈, 그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대요. 딸들이 준 돈을 보니까 봉투 때 빼지 않고 그대로 차곡차곡 침대 밑에 깔아놨는데 돈을 전부 세보니까 억대가 넘더래요. 근데 그만 하나도 지금 안 쓰고 그렇게 내 뒤에 이불 속에 두고 죽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되기까지 어른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노인들의 문제죠. 그런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지구의 75억 분의 1입니다. 단 한 명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기에는 경쟁률이 수억 분의 1이잖아요. 태어난 생명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건강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한 번 사는 일회용인데 멋지게 살아야죠. 그럼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이어와서 오늘까지 살게 한 국가와 사회에 감사하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 인생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공 인생이. 성공 인생은 어르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병이 3개가 있습니다. 꿀병도 있고 물병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담기 물건을 쏟아내면 다 병이죠. 통도요. 쌀통도 있고 밥통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습니다. 뭐를 담아내에 따라서 그 병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어떤 지식과 정보와 가치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지만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처신을 잘해야 늙은이가 되고 꼰대가 되는 것보다는 어르신으로 모두 여러분은 어르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삶에서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가족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치가 2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목표 가치가 있고 하나는 수단 가치가 있습니다. 목표 가치는 건강하게 살고 가정과 가족 관계를 잘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고, 수단 가치는 직장, 돈, 명예, 집, 자동차, 이건 살아가는 수단 가치지 그 자체가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더불어 사는 목표, 직장과 일터는 수단 가치인데 목표 가치를 버리고 수단 가치에 매몰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가족으로 출발한다는 얘기는 옛부터 수신제가하고 지구평천하라고 말합니다. 수신제가라는 것은 바로 가정이 깨지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가족이 만약 없다면 집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가 버스 종점에서 출근을 합니다. 총각이죠. 근데 몇 정거장을 내려오면 사람들이 많이 차게 되는데 몇 정거장 내려오면 꼭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타면 그 아가씨는 미소를 짓고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목례합니다. 자기가 내리고 나면 깍서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총각은 그 처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하루는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차는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왜요?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차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좋아했죠? 저는요, 선생님이 다음 몇 정거장에서 내리는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 자리에 있으면 자리가 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쓴 것뿐이지 선생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청년의 착각이죠.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의 일을 하겠습니다. 손자가 아버지를 80을 이긴다고 나보고 할아버지도 80만 하자고 이놈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자랑 80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져줬지요. 져줬더니 우리 손자는 진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할아버지 내가 이겼다고 식당에서
방방 뛰더라고요. 손자는 할아버지를 지가 이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양보한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요,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겁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그러니까 웃고 우는 것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착각하기 쉬운 일을 한번 손꼽아 보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이게 착각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입니까? 모릅니다. 자녀, 가족, 동료들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전혀 다릅니다. 특히 MZ세대라는 젊은이들, 또 다른 세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는 젊어봤다, 너 늙어봤냐? 그런데 젊어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 젊어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각하기 쉬운 게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측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대비 못하면 빗나갑니다. 경제가 지금 안정되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늘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갈 거냐? 아닙니다. 어느 날 경제도 바닥이 날 수 있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이 영원히 같이 가겠다? 아닙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가든 상대가 가든 다 헤어집니다. 실패 없는 여생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지 않습니까? 80년도에 노인 인구가 5%일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5세였습니다. 남자가 61세고 여자가 70세였습니다. 65세였는데 그때는 뭐 회갑잔치를 하고 나면 70전에 인심 70고래이니까 세상을 많이 떠났잖아요. 또 좀 가니까 칠순잔치, 또 팔순잔치, 요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서울 성북동에 신흥사 앞에 많은 식당이 회갑잔치하는 식당으로 쫙 있었는데 그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40살 된 1980년대 일본을 갔습니다. 그때 일본은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10살이 더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고속도로를 가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앉아서 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나 이게 그때는 충격이세요. 일본 사람들 부려막집하구나. 아니, 저렇게 노인을 일자리 내보내고 자식들을 뭐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노인들, 박스 있는 노인들, 일반은 머리도 안 된다는데 박들 죽고 있고, 동사무소에 가서 잡초 제거하고 벽보 떼고, 이것이 우리가 현찰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못해서 서로 하려고 서로 다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식들을 믿었잖아요. 81년도 평균 수명이 65세 때 비하면 지금 18살이 늘어났습니다. 44년 만에 83세가 되었는데, 장수가 좋긴 좋은데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잖아요. 오래 사는 게 리스크일 수 있고, 돈도 없고, 젊어서는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결혼시키느라고 돈 다 썼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에 능력도 모자라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독거 노인이 혼자 고독사가 매년 2,000명 이상 생기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얘기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고 열심히 모신 마지막 세대인가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 샌드위치 세대 첫 세대가 우리 노인들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했잖아요. 도시로 떠나올 때 대부분이 도시로 가면 농사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마더들이
농토 받아가지고 부양해 주니까 뭐 제사까지 내주게 지내주니까 뭐 내주게 노인 문제 이런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과 덜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부양 능력이 없으니까 농촌이 그려서 낙창을 하고 능력이 모자라니까 결국 노인 빈곤이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37%잖아요. 이게 정부는요 지금 전체 노인 중에서 37%가 빈곤하다는 것을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한쪽이 먼저 사별하거나 거동 못하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될 때 내 친구는요 치매에다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일 그 병원 앞에 가서 1시간씩 서서 그 병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그 모습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거동을 못해가지고요 누워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못 가니까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아내 옆에 24시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요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당뇨병 합병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를 케어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떠날 수 없어서 점심 식사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건강과 경제 문제입니다. 이제 정 살 수가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한번 그럼 되면 요양병원을 갈 수 있고 요양원을 갈 수 있지만은 이거는 식소 식생활 다 해결되지만은 집이 있으면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열악하니까. 근데 강남 모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 지역이니까 고급 요양병원입니다. 알아보니까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먹여주고 다 하는데 한 달에 비용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병원에 내야 됩니다. 그럼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1년에 1억 정도가 있어야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을 거기 만약 있는다고 치다면 10억의 노후자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소위 간병인비가 한 사람 간병인을 쓰는데 400만 원 정도입니다. 장기 입원시킬 수 없으니까 집에 데려다가 케어한다고 치면 그때부터 가족은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식물인간이고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내가 글을 썼더라고요. 책을 썼어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근데 그 아내가 죽고 한 달 만에 그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슬픈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젊어서 얘기입니다. 젊어서 한 모든 일이 다릅니다. 체력도 능력도 환경도 달라 실패하면 회복 탄력성 그걸 상실하면 그 다음에 착각하기 쉬운 게 나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돈만 달라 자기들한테 그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노년 문제가 해결됩니까? 샘물은 무진장 솟아오릅니다. 포도 올라옵니다. 그게 무진장 오르는 샘물처럼 우리가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무진장 절보처럼 솟아오릅니까?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시간은요 바빠서 걱정이고 시간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착각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거라?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지금부터 노년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이라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느냐? 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젊을 때 사진과 비춰보세요. 주름살이 늘어나 있고 모습이 예전과 다릅니다. 눈도 작아졌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태도가 우선 젊어도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고쳐야 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말수 좀 줄이고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모른 척 그렇게 하는 것은 며느리 시집 가서 쥐먹으리 잡는 장님상년 뻥으리 잡는 아니라 나이가 들면 노인도 역시 보고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게 말입니다. 두 번째가 제 생각이죠.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넘어져서 늙은이가 뭘 알겠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본인도 슬픈 일이지만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무척 괴롭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나이가 들면 삐치기 쉽잖아요. 가족들끼리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다. 또 가족들끼리 자기 방에 있는데 수박 먹으면서 아버지 수박 잡수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먹으면 삐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그런 거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 서운한 마음, 이거 툭툭 털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자세인데요. 생활 자세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절약절약 나이 들어서 하면 그것도 좀 꼴벌거립니다. 물건 아끼지 말고 나눠주고 써야지. 언제 쓰려고 지금 물건 좋은 거, 넥타이, 옷, 신발, 언제 더 죽겠다고, 언제 죽을 때 짓겠다고 글 남깁니다. 아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행동인데요. 행동은 늘 움직이고, 운동하고, 걷고, 흉보지 말고, 말을 하면 덕담을 하는 습관을, 그런 습관을 길리기 바랍니다. 현재 중요한 건 노욕을 버리고 어르신의 이미지로 세상을 떠나주면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집만 하나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 그래서 지분이 있는데 현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요, 돈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밥 먹는 식대, 생활비, 뭐 재산세, 자동차세, 세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의료비, 은행 융자 받았다면 융자 이자, 매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집밖에 없습니다. 집을 그렇게 팔기가 쉽습니까? 그 집을 융자 받았으면 융자를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분이 있지만은 걱정이 대단히 많으니까 결국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집 있는데 뭔 걱정이나 돌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돈을 한번 빌려달라고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빌려주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걱정 안 하겠지만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수 줍고 푼돈이라도 벌려고 벽보대로 다니는 이런 그 아저씨들, 동네 그럽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집은 집도 있는 영감이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 우연하게도 이유가 있다고 벽보 떼고 박수 주는 사람은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기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 게임이 없잖아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쉽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방해서 남들처럼 사는 거고, 또 벤치마킹해서 살면 되죠. 그런데 노익장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분야별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지금 1920년생에 103살입니다. 이길려 가천대 총장은 32년생이니까 91세입니다. 현역입니다. 신영균 배우는 엊그저께 어느 땅 4,000평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라고 기증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500억 영화 재단 맹드는데 근데 이 양반이 28년생이니까 95세입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재라는 탤런트, 사랑이 뭐길래 국민 배우죠, 진짜. 근데 그분도 미수입니다. 88세입니다. 35년생이니까요. 자, 김영욱이라는 노래 잘하는 노인 배우가 있습니다. 86세입니다. 37년생입니다. 김동원 아나운서, 이 양반은 아나운서 실장 계급 안 하고 욕심 안 부렸는데 지금도 현역에 우리 가요 무대라는 프로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84세입니다. 우리 교회 김상호 목사님 39년생이 84세입니다. 엊그저께도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집의 나이도 3세우기 82세인데 아직도 현역 강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늙었다고 뒷짐짓고 이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길은 서르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의심되지 말고 뒤에 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삶의 목표같이 가정, 자녀, 양육과 건강하게 사는 것, 수산같이 돈, 취미, 인간관계, 가정이 없으면 사회도 국가도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문이 가풍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첫 봉급 타서 가족들에게 선물 줄 때 그 기쁨, 퇴근길에 붕어빵 사다가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서 웃을 때,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 한 통을 짜게 가지고 TV 보면서 같이 즐겁게 먹는 즐거움,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외식할 때 행복, 초등학교 운동할 때 달리기해서 노트 한 권 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갖다 상 탔다고 쫓아줄 때 그때 추억. 가족관계는 건강하고 원만하는 돈, 명예, 궁극적인 행복은 따라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죽는 마감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윈도우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고 졸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은 있어도 내가 혼인을 졸업한다는 얘기가 요즘 최근 들어봤습니다. 해체됩니다. 가정이지만 부부가 중심이 화목이 중심인데 가족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불행은 그것이 월요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사람의 한눈 팔아가지고 서로 의심하면 그 가족은 모래성입니다. 돈을 누가 벌든 간에 벌어오는 걸 가지고 어디로 세워나간다고 서로 돈 가지고 확인하고 의심하면 그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도박이나 낭비복 심해가서 술 먹고 빚지고 부채 늘어나는 가족, 이것은 가족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못된 일 해가지고 범법자로 전락하면 그 가정은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소확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얻을 때 행복을 느끼나요? 출세해야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밝은 태양을 맞으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맛있게 식사를 하고 건강한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스스로 콧노래가 나올 때, 가족이 있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염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 산책하다가 들꽃 보면서 나태주 시인 생각하면서 꽃이 자세히 보여 예쁘다, 너도 그렇다 생각하면서 들꽃에 취해 있을 때, TV 연속곡 보면서 울고 부시면서 같이 함께 공감할 때, 막내 아들이 취직해서 터를 붙었다고 서들고 선물 돌릴 때, 손자가 자금 타고 아들이 승진했다고 축하받을 때, 옛날 앨범 뒤져보면서 즐거운 추억 되돌아볼 때, 가족끼리 3대가 만나서 손자 아들 그래서 의식하는 순간, 그건 어느 사람의 출세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소소한 것에 참고 차지하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워라벨입니다. War and Life Balance입니다. 일과 균형을 이루자는 겁니다. 70년대 영국에서 여성 노동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일에 대한 중독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해서 미국에서도 86년도에 이제 그런 용어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을 하려면 근무욕심 10대 제한을 했습니다. 정시 퇴근하고 정시 출근하고 이런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제도인데, 이건 아직 우리나라는 찬반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휴식,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 개인의 행복에 만족도를 높이고 정적인 안정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바람직한 어르신으로 이제 살자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장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장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어느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래 살려면 소식해야 되는데 많이 먹으라니까. 뭘 많이 했더니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더라고요. 장수는 나이를 많이 먹는 얘기입니다. 노인의 호칭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늙은이라 합니다. 노친네, 할배, 꼰대, 뭐 고령자, 시니어, 골든에이지, 실버세대, 은빛세대, 뭐 노인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호칭은 역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다워야 어르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는 소리 잔소리 말고 약기를 들지 말고 칭찬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부도덕한 것은 어른답게 호령을 해야 되겠죠. 일세까지 말되 돈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신문 잡지 책을 읽어서 새로운 정보 넣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을 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시대에 살아간 지혜입니다. 자살을 죽고 싶다는 사람 50것 가운데 우리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고 관계가 나쁜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이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훈장처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즐겨야 됩니다. 지하철 무료 경로서 극장 할인 등등 누리세요. 노인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연금, 주식, 부동산 업자면 수입 범위 내에서 살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줍니다. 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이 나빠졌다. 대비해서 마지막에 살 곳을 정해두고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통증 악화가 된다면 어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할 때까지 하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봉사하는 것, 친구를 만나 더불어 사는 지혜, 이것은 장시대의 노년을 즐기는 기술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다고 사람의 그건 숙명인데 그 숙명을 자살로다 돌파하고 찾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화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화나갑니다. 뭐냐면 몸이 아파 죽고 싶을 때 몹시 아픕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맞거나 넘어져서 병이 들 때 아프잖아요. 고통났잖아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할 때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했거나 투자해서 손실을 가져왔거나 이거 화가 나지요. 근데 누명을 쓰고 욕먹고 명예를 실추할 때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그 이유 없는 적대감을 가진 이웃들. 근데 그래도 어르신은 화를 드러내지 않고 웃어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어른의 삶은 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는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 이것을 삶의 지혜로 생각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올 줄 몰랐다. 이것은 초고령 사회가 온 것은 출산율이 낮아서 젊은이가 애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025년 되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전통 사회에 익숙해서 우리는 속어될 줄 몰랐다. 이제 어차피 문화는 바뀌는 거니까 옛날 삼가오륜만 따지고 무조건 어르신이 대접받길 바라는 것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자립정신도 가질 필요가 있다. 노후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알았다면 지금 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이렇게 유리지분인지 몰랐다. 인간관계 하다 보면 실패 많이 하지요. 신뢰성은 내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게 된다고 봅니다. 노년에 내가 이렇게 가난해질 줄 몰랐다. 만약 어떻게 하다가
생계가 어렵거든. 정부의 사회제도에 의존해서 손을 내밀십시오. 괜히 혼자 자존심 상하게 있다가 슬슬 당하지 말고. 자, 다짐을 정리합니다. 7가지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선택해라.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인간은 장기전이다.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에 다 잘해라. 이러다가 죽겠다는 마음을 치려라. 행복은 선택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 노후를 걱정하는가? 우산은 비가 올 때,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 온 세상이 따라 웃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울면 슬퍼진다고 합니다. 우리 늘 웃으면서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 생각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 노후생활 착각, 그다음 어르신의 삶의 지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들 건강을 바라면서 자, 뭐 노후 준비에 걱정하십니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더불어 오늘도 스마팅 합시다. 스마트하게 화이팅! 스마팅, 스마팅, 스마팅. 감사합니다.